우리는 우리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죠. 부모마다 자녀에게 원하는 바는 다르지만 자녀가 불행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높은 경제 수준과는 반대로 최하위권에 있어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146개국 중 행복 지수는 59위이고 OECD 국가 38개국 중에는 36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살률 또한 굉장히 높아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행복이란 고민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행복에 대해 알아가고 커가면서 행복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막상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죠. 여기 인생의 행복에 대해 얘기해주는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자기계발 분야의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릿을 높이라고 해요. 그릿이란 열정과 끈기의 합성어죠. 잠깐 동안 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은은하게 지속되는 열정과 끈기가 그릿이에요. 그릿, 끈기. 이게 행복이랑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릿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행복은 성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통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성취감을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복되는 성공 경험을 통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를 기를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한 쾌락을 즐기는 행동은 단기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길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의 그릿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그릿을 키우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죠. 부모의 선택대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중을 해 주어야 하죠. 그릿에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부모가 정한 것을 아이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부모가 정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이는 지쳐 포기할 확률이 커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죠. 스스로 성장을 하며 그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데 부모의 강압은 성장하는 삶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성장을 하죠. 아이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주고 스스로 실패를 이겨내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부모의 교육 방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크게 아이를 지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과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하죠. 이렇게 나누면 사분면이 되고 4가지 양육 방법을 구분할 수 있어요. 허용적 양육, 현명한 양육, 방임적 양육, 독재적 양육이죠. 이 중 어떤 양육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자녀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허용적 양육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책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명한 양육 방식으로 말이죠. 현명한 양육 방식은 자녀를 지지해주는 것은 같지만 자녀의 교육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개입이란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교육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답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부모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생각과 좌절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을 아이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무의식 속에 노력을 해도 쉽게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저 어렵다는 생각이 박힐 수 있죠.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도록 부모가 옆에서 보여주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쥐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철망에 먹이를 담아 힘들게 철망을 갉아먹어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집단은 먹이를 먹기 쉽게 바닥에 그냥 뿌려뒀어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두 무리를 합치고 이번에는 좁은 나무 판자를 건너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어떤 집단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바로 먹이를 먹기 힘든 환경에 있던 집단이었어요. 두 번째 실험은 개에게 랜덤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이에요. 한 집단은 발판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추게 하고 나머지 집단은 통제 가능한 수단 없이 그냥 전기 충격을 받게 했어요. 총 60여 번 전기 충격을 하고 두 집단을 섞어 소리가 나면 개가 서 있는 곳에 전기 충격을 가하지만 장벽을 넘어가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게 했어요. 어떤 집단이 전기 충격을 더 잘 피했을까요? 패널을 누르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던 집단은 대부분 장벽을 넘어 전기 충격을 피했지만 전기 충격을 통제하지 못했던 집단은 3분의 2가 실험이 끝날 때까지 웅크리며 낑낑대기만 했죠. 이 두 가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련을 이겨낸 집단은 성공을 학습하고 더 어려운 시련에도 이겨낼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시련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시련 없이 지내왔을 경우 큰 시련이 덮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적당한 시련을 계속 극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당한 시련을 줄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배움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배움을 통해 성취를 이루고 힘들어도 계속하는 끈기를 기르게 하는 것이죠.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그 경험이 학습되고 더 어려운 과제의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동안 쉽게 그만둘 수 없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자는 적어도 어느 기간까지는 그만둘 수 없게 룰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자녀를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아이가 흥미있는 분야를 배우게 하고 곁에서 응원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어느 아이든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해요. 어렵지만 부모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겠죠. 저 또한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지만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